남주랑 여주가 갑자기 막 서로 분위기가 좋고 서로 사랑을 하다가 서로가 너무 뜨거운 나머지 서로 키스하다 끝난 거야, 드라마에서. 내일이 너무 설레. 딱 봤더니 남주와 여주 싸대기를 때리고 있어. 갑자기. 부드럽지 못하잖아. 한 달, 두 달 있다 물어보면은 이 정신 나간 애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딴 말을 짓거리거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제목은 뭐냐? 제목은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3단원이죠. 그럼 우리가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 첫 번째가 평균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 그럼 평균 변화율은 뭐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평균 변화율은 가끔 애들이 하도 이제 요즘 학생들이 줄임말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얘를 줄이다 그냥 기울기라고 암기하는데 그래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기울기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울기를 구별하기 위해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해서 내가 쓴 거와 똑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얘를요, Y는 f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으면 얘가 FA야. B를 집어넣으면 요 점은 FB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Y는 fx 위에 곡선 위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얘를 뭐라고 합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들아 중학교 때 기울기를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라고 했잖아. 그럼 x값의 변화량, 그 말을 쓰기가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x라고 이렇게 쓰면은 읽을 때는 델타 x, 의미하는 건 x값의 변화량 이거야. 이것 분의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y, 읽을 때는 델타 y, 의미하는 건 y값의 변화량. 그럼 결국은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라고.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문제로 가서, 그럼 여기서 보자. 이 점에서 점으로 x값이 이만큼 이동했겠죠. 파란색의 길이가 뭐예요? b-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을 이렇게 초록색은 뭐가 되는 거예요? fb-fa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y값의 변화량은 일단은 다시 한번 x값의 변화량 델타 x는 b-a, y값의 변화량은 fb-fa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암기할 공식이 b-a분의 fb-fa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y는 fx라는 곡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는 지금 평균 변화율을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점은 두 점이 있겠죠. 한 점의 x좌표를 a, y좌표는 함수값이니까 fa.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보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이 됐다라면은 x값은 요만큼 변했겠죠. 얘를 뭐라고 합니까? 델타 x라고 해. 맞냐? 그런데 델타 x를 쓰기도 귀찮은 거야.
뭘 쓰는 거? 그냥 보통 영어 소문자로 h라고 씁니다. 저 길이를. 그럼 얘들아 이 점은 x좌표가 뭐가 되겠냐? a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f의 a 플러스 h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니까 뭐예요? x 변화량? h 되겠죠. y값의 변화량은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다가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x값의 변화량 h분의 y값의 변화량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 되는 거지. 얘가. 다시 한번 뭐예요?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기호는 델타 x분의 델타 y이고 공식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얘가 1번 공식, 얘가 2번 공식.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의 앞에 있는 B와 괄호 안에 있는 B는 똑같아야 돼. 완전히. 다르면 안 돼.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도 완전히 똑같아야 돼. 다르면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H와 H는 같아야 돼요. 또 양쪽 끝에 있는 A와 A도 같아야 되니까 가운데 같고 양 사이드 같다. 가운데 같고 양 사이드 같다.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제목은요. 순간 변화율이다. 가끔 애들한테 순간 변화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한 달, 두 달 있다 물어보면은 이 정신 나간 애가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딴 말을 짓거리거든? 절대 아니죠, 당연히. 보자. 순간 변화율은 뭐냐? x좌표가 A.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순간 변화율과 같은 말은 무슨 말이 있냐면은 미분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분계수. 또 같은 말은요. 변화율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변화율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걸 의미하고요. 셋 다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당연히 셋 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의 A는 특정한 A를 말합니다. 특정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어딘가. 정확히 그 점이 정해져 있대. 그래서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됩니까?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얘는 필기하지 마세요. 저 좀 보세요.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요. 필기하지 마세요. 점이 하나 있고요. 점이 하나 있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합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죠. 맞냐? 그런데요. 이 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점이 움직이는 거야. 이 점이 이마만큼 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점은 고정된 점, 정점입니다. 이 점은 움직이는 점, 동점입니다.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이 여기에 왔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러다가 이 점이 막 가다가 이 점과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한없이. 그럼 실제로는 점이 두 개인데 거의 막 현미경으로 쳐다봐도 거의 하나처럼 보이는 거야. 아무리 확대해도. 왜냐면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일치해버리는 거야. 극한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 점이 한없이 얘 가까워지면은 사실은 두 점이지만 점 몇 개처럼 보이냐? 하나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점이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극한을 통해서 이 점이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한 점처럼 되면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바뀐다는 거죠. 보자 이제. 그럼 지금 내가 일단 먼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필기하세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평균 이건 필기하세요. 평균 변화율이 있는데 거기다가요 LIM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두 점이 있다가 극한을 취해서 두 점이 한 점처럼 변하겠죠. 그럼 걔가 이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그림 좀 그립시다. 필기하세요. 또 오늘 필기가 많어 오늘.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양은 많은데 막 암기하기에 뭐 적당히 암기하면 같아. 내용이 뭐 아주 깊은 내용들은 아니잖아. 다시 봅시다. X축 그래프가 있어요. 점이 하나 있고요. A, FA. 또 점이 하나 있고요. 그 점이 X좌표는 B, Y좌표는 FB.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얘들아, 파란색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 평균 변화율. 평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 점은 가만히 있습니다. 됐냐? 그런데 여기 있던 이 점, X좌표가 B인 점이 X좌표가 A인 점을 향해서 막 하는 거 이렇게. 거의 만났어. 그럼 두 점은 두 점이지만 사실상 한 점처럼 보이면서 이 빨간색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된다는 거죠. 얘가 뭐예요? 순간 변화율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원래 우리가 B-A분의 FB-FA라고 해서 우리 얘들아 이게 뭐냐? 5글자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런데 내가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LIM 극한을 취합니다. 극한을 취하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점이 졸라게 일로 가죠? 그럼 B가 어디로 가냐? A로 가겠네. 그래서 리미트 B가 A로 갈 때 이렇게 쓰는 화살표예요. 이렇게. 그럼 원래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 델타 X분의 델타 Y였잖아. 맞냐? 근데 얘들아 봐봐. 이 점 봐봐. 얘들아 봐봐. 요 길이가 델타 X야. 근데 이 점이 미친 듯이 일로 갔어. 첫 번 보세요. 그럼 델타 X가 어디로 가겠냐? 이게 막 좁아지는 거잖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냥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얘가 보자 얘들아. 얘는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기도 하고 문제 상황에 따라서 문맥적인 의미에 따라서 좀 이따 배울 거지만 도함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생김새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 상황에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순간 변화율이나 도함수란 뜻이에요. 요것만. 얘는 아니야 얘들아. 이건 아니야 이거는. 그럼 얘는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1번 공식이 되겠죠. 또 보자. 오늘 좀 팔이 아파. 필기가 많아서 너네들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얘가 원점이고요. 얘가 x축이고요. 얘가 y축이에요. 그래프가요.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 그래프를요. 뭐 y는 f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요. 이 점을 a라고 하고요. 이 점은요. 아까처럼 a 플러스 h라고 할게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fa라고 하고 이 점의 y좌표는 fa 플러스 h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아까 점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뭐냐, 얘들아?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죠. 됐냐, 얘들아? 그런데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점은 가만히 있는데 이 점이 졸라게 막 간다라고 했네. 맞냐? 그럼 두 점이 사실상 거의 한 점처럼 변하면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변한다고 했죠. 이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아까 우리가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는 평균 변화율이 있었잖아. 맞냐, 얘들아? 이거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리미트, 얘들아, 이 두 점, 이 길이가 h잖아. 두 점이 거의 만났어. h가 어디로 가겠냐? 0으로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얘가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 공식입니다. 두 개는 당연히 같겠죠. 그런데 순간 변화율은 사실은 이 평균 변화율보다 순간 변화율이 더 중요해. 뭐 중요하다의 기준은 더 많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겠죠. 순간 변화율이. 다시 일로 와서 순간 변화율이 뭐예요?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우린 걔를 보자. 하도 많이 써서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f라고 쓰고 다시 프라임이죠. 프라임. f 프라임 a라고도 씁니다. 다른 기호는요. y 프라임 조그맣게 x가 a일 때라고도 씁니다.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좀 더 있는데 표현이. 세 번째 필기하세요. 세 번째가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또 그림 하나 그리세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그래프가 또 이렇게 있고요. 얘는요. y는 fx. 또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점은 x. 이 점은 x 플러스 h. 아까는 a라고 썼는데 이번엔 x라고 쓴 이유가 좌표를 모르겠는 거야. 그 다음에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y좌표는 fx. y좌표는 f의 x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그냥 평균 변화율을 물어봤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얘들아, 요 길이가 뭐냐, 이 길이. 이게 h죠. 그리고 y 값의 변화량은 뭐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럼 일단 평균 변화율만 쓴다라면은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얘들아? 비슷하지 아까랑? 그런데 우린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점이 거의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빨간색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네요. 맞냐? 그럼 극한을 취하면 얘들아 h가 어디로 가냐? h가 0으로 갑니다. 도함수 공식은 이거 하나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얘는 x좌표가 얼마냐? 우리 아까 얘들아 봐봐. 미분계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배울 때는 아까 여기가 a였잖아. 그러면서 아까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지. 얘네 x좌표 얼마냐? x야. x. 그래서 보자. 여기 공간이 있으려나? 너네들 있길 바랄게. 보자. 도함수는 뭐냐? x좌표가
x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x좌표가 x야. 여기서의 x는 임의의 x입니다. 한마디로 모르는 거야. 어느 점인지. 아까 내가 x는 a라고 하면서 특정한이라고 했죠? 그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얘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얘는 우리는 f'x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f'x를 도함수라고 합니다. 보자. 도함수를 왜 배우는지 살짝만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아니 도함수라는 표현과 좀 전에 배웠던 미분계수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시겠죠? 왜 배우는지 설명할게요.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보자. 필기하세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 그래프를요 fx라고 하고요. 이 식을요 간단하게 x제곱이라고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을요 2,4라고 할게요. 곡선위의 점이죠? 그런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들아 이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름으로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근데 또 x좌표가 2네? 그럼 얘 또 뭐랍니까? f'2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2라고 한다고. 왜 그런지 물으면 안 되지 얘들아? 이건 약속이지? 약속한 거야.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이라고 하자. 얘는 이름이 뭐가 있다?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변화율. 됐습니까? 그럼 얘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f에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들아 얘를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볼게. 계산하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니까 요 2 플러스 h를 요 x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를 집어넣으시면요 뭐 되는 거예요? 2 플러스 h의 제곱 되겠죠. f2는 얼마냐? f2 얼마야? 4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전개하면 h제곱 플러스 2h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 지워지겠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봐봐 h 0으로 가죠? 분모 어디로 가냐? 0. 분자 어디로 가냐? 0. 무한소분의 무한소인데 다항식이니까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h로 묶으면 h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냐? 그럼 분모 분자 0 만들고 잘 지울게. 다시 0을 넣었어. 얼마냐? 2야. 얘를 쫙 필기하면서 와 존나 짜증나. 왜? 봐봐 얘들아. 아니 봐봐. 하찮은 기울기 따위 하나를 구하려고 이렇게 막 계산하는 게 짜증스럽더란 얘기인 거죠. 보자. 또 더 할래? 봐봐. 또 필기하세요.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마이너스 1,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들아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나이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죠. 절대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하려고 또 하는 게 아니에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얘를 또 정리하자. 졸라 빡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보자 얘들아. 마이너스 요거 있지 얘들아. 요거를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또 뭐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h의 제곱. 맞냐? 야, f 마이너스를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죠. 얘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얘 전개하면 h제곱에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2h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겠네. 또 뭐 하는 거야? 또 무한소분해 무한소야. 또 인수분해 하시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h로 묶으니까 h 마이너스 이거 찍찍 지워지고 다시 0 얼마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와, 졸라 힘들어. 아니, 겨우 한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 따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막 쫙 써야 되는 거야. 그나마. 내가 지금 그나마 봐봐. 내가 fx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썼죠. 맞냐? 만약에 미친 척 fx가 4x 3승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9야. 그럼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h 다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이 식이 좀만 복잡해지면 이 식은 엄청나게 더 복잡해지겠죠. 너무 짜증스럽더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야, 좋은 방법이 없겠냐라고 고민해서 필기하세요. 야, 이렇게 x좌표를 매번 특정하게 2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하지 말고 우리 그냥 x좌표가 몰라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자라고 한 거야. 왜? 그럼 얘만 완성할 수 있다라면은 한 번만 고생해서 얘를 만들면 여기다가 2 넣으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되는 거야. 고생은 고생이지만 얘는 한 번만 고생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스토리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봐봐. 이 공식을 우리는 도함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 공식 이름이. 보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도함수의 정의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가 x 플러스 h라고 했으니까 얘를요. 또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가 x 플러스 h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fx니까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x제곱 지워지겠죠. 뭐가 남아요? 2xh 플러스 h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얘를 부정형이니까 h로 묶어버리면은 2x 플러스 h 되겠죠. 맞냐? 그래서 요 h를 지울게요. 다시 0을 넣었어요. 뭐만 남아요, 여러분들? 2x가 남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도함수 f'x를 2x라고 해서 구했습니다. 얘를 구한 거야. 맞냐? 무슨 말? 그럼 얘를 구했으면 아까대로 봐봐.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2 넣으니까 바로 뭐냐 이거. 왜 안 나오지? 잠깐만, 뭐 실수했나? 왜 안 나와? 나 아까 잘못 구했나 보다. 미안해 얘들아. 이게 왜 2가 나왔지? 아, 진짜 미안해 얘들아. 정신 나갔나 봐. 봐봐 얘들아. 2h가 아니라 h제곱이잖아. 두 개 붙으면 4h죠. 너무 죄송합니다. 미친 짓을 했네요, 제가. 여기가 4 되겠죠. 얘들아, 뭐 되냐, 이거? 4가 되는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F'이가 아까 얘들아 힘들게 4 나왔잖아.
이번엔 쉽게 보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럼 F'는 뭐 나와? 뭐 나와? 4. 또 아까 F'-1을 졸라 힘들게 구했잖아.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뭐 나와? -2 나오죠. 이렇게 편하게 나온다는 거죠. 한 번만 고생하면. 됐습니까? 맞냐?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고생하기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새롭게 뭐 한 거예요? 미분법을 만들어냈습니다. fx가 x제곱이었어. 필기 안 해도 돼. 이건 필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데 제가 얘를요 미분했어요. 뭐 됐냐? 좀 기억나냐 혹시? 2x가 됐습니다. 됐냐? 만약에 제가요 fx가 x 3승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구하면요 f'x는 3x 제곱이 나옵니다. 해보면 아시겠죠? 좀만 더 할게요. fx가요 만약에 5x 3승이었어요. 얘를 가지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면은 15x 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4번 필기하세요. 4번. 4번은 미분에 대해서 필기를 하겠습니다. 보자. 미분이 뭐냐? fx가 있다라고 합시다. 얘를 원래 함수, 원함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요 f'x 무슨 함수예요? 여러분들 아까 배웠죠? 무슨 함수예요? 도함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원함수와 도함수가 있어요. 그럼 원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을 앞으로 우리는 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너네한테 야 미분해봐 이런 거야. 그럼 뭐 구하란 얘기예요? 도함수를 구하란 얘기인 거죠. 그런데요 미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좀 전에 연습했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미분법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얘들아 fx는 x제곱을 가지고 f'x를 구하는 과정이 꽤 길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건 굉장히 귀찮고 짜증스럽고 하기 싫어. 미분법은 그냥 오늘 이후로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 너무 쉬워서. 그럼 애들은 얘는 너무 좋아해. 얘는 졸라 싫어하거든. 그런데 시험에선 당연히 얘도 나옵니다. 얘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 뭐다? 우리는 둘 다 알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필기하세요. 그럼 지금 미분법 공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분법 공식. 1번 fx가요 x의 n승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얘를요 미분했어요. 그럼 원함수를 미분하면요 도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 도함수는 뭐가 되냐면요 외우세요. 그냥 첫 번 보세요. 미분하면 요 n이 앞으로 뚝 떨어져. 근데 뭐 된 거예요? n x가 되고요. 미분을 하게 되면 n차였는데 차수가 1 줄어들어. 여기 뭐 되는 거예요? n-1승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fx가 상수였다라고 할게요. 숫자인 거죠. 뭐 7, -20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이 숫자를 미분했어요. 그러면 f'x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수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 점이나 찍게 되면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죠. 됩니까? 0이에요. 세 번째. 근데 세 번째를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연습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연습. 예제 필기 안 하셔도 돼요. fx가 x제곱이라고 합시다. 얘를 미분하면 f'x는 뭐 되냐? 2가 앞으로 뚝 떨어지면서 2x에 여기 2가 있는데 1이 줄어드니까 이거예요. 좀만 더 해볼게요. fx가 7x 1차가 있다라고 합시다. 사실 여기가 1승인 거죠. 내가 얘를요 f'x 미분했어요. 1이 앞으로 떨어져 봤자 7. 그 다음 지수가 1 줄어들면 x의 0승인데 x의 0승은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차는 미분하면 개수만 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 하나만. 이번엔 fx가 3x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얘를요 f'x 미분했어요. 2가 앞으로 떨어지면 얘랑 만나서 6. x의 2인데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요. y는 fx 곱하기 gx가 있다라고 할게요. 지금 봤더니 fx라는 녀석과 gx라는 녀석의 고백골입니다. 제가 이제 뭐 했어요? 이렇게 fx랑 gx의 고백골을 미분했습니다. 앞에 있고 뒤에 있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무슨 말이에요? y 프라임은 얘 형님이고 아우야. 형님 먼저 미분.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형님 먼저 했죠? 아우 먼저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번에는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래서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남기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y는 f에 gx가 있다라고 할게요. 합성함수죠? 얘를요 제가 미분했습니다. 겉에 f가 있고 속에 g가 있죠? 뭐 하는 거예요? y 프라임은 겉에 있는 녀석만 미분하고 끝이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걸 미분한 거 속미분이라고 해요. 속미분한 걸 다시 한번 바깥쪽에 곱해주면 됩니다. 겉에를 미분하고 속미분한 거 곱한다. 이렇게. 5번은 뭐냐? 5번은 미분 가능성. 그럼 저런 말이 내포하는 게 미분이란 녀석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잡을 수 있겠죠? 봅시다. 일단은 지구상에 졸라게 많은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연속함수가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연속함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애들만 모아놨더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들아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지? 얘 봐봐. 연속이지. 미분 가능하니? 아니잖아. 알았지? 질문 바꿔볼게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 무조건. 항상. 100%. 맞죠? 왜냐면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할 수도 있지. 아니라고. 왜? 불연속이면 여기 있잖아. 100% 미분 불가능한 거죠. 봐봐. 나 봐봐.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하지. 맞다고.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지. 아니라고.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됩니까? 무슨 말인지? 보자 이제 또.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뭘 조사 안 하면요. 어떤 그래프가
미분이 가능한지 미분이 불가능한지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조사하는 방법은 잽싸게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속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연속이래. 굉장히 수학적이지 못하죠. 표현 자체가. 어쩔 수가 없어. 보자 얘들아. 그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뾰족하지. 이거 대가리 찍으면 존나 아플 거 아니야. 뾰족하지. 미분 불가능이라고. 됐습니까? 어떤 그래프가 얘들아 이렇게 돼 있어. 뾰족해 부드러워? 뾰족하죠. 됐습니까? 미분 불가능이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자고. 그래프 어떠냐? 부드럽지. 미분 가능이라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부덕 연속이야? 두 번째.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그래프가 잘 안 그려져. 아니면 그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럴 땐 뭐 하냐면은 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식. 그럼 식을 해결하기 위해선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뭘 조사하냐면 연속성을 조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왜? 만약에 불연속이면 볼 것도 없이 미분 불가능이니까. 연속이면 미분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됐니 얘들아? 그럼 연속성을 조사하는 방법은 함수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해 보셔야죠.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불연속 이렇게 조사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연속이야. 그럼 1차 합격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분 가능은 아니라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계수 F'A. 요거 이름 뭐였어요?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변화율.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면요 미분계수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웠지만 F'A라는 미분계수는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이렇게 있었죠. 한마디로 미분계수라는 건 일종의 극한값이라는 거죠. 이러한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고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미분 가능한 거라고. 요 말 이해됐냐? 그런데 우리 얘들아 어떻게 돼야 극한값이 존재하냐 우리? 첫날 배웠잖아. 나이스. 성환이 대답 잘했어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미분계수 존재하고 미분계수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y는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할게요. 그런데요 fx가 어떨 때는 gx 어떨 때는 hx래. 어떨 때냐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는 hx래요.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x축이 있고 얘가 x는 a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에선 a보다 큰 거니까 오른쪽은 그래프가 gx야.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hx인 거야. 그럼 일단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연속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연속이 되려면 a를 여기 집어넣은 ga와 a를 여기 집어넣은 ha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갔다. 그 다음에 2번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부드럽냐 뾰족하냐? 뾰족하죠. 뾰족해. 근데 내가 만약에 점을 찍으면서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조사하는 거야. 필기 안 해도 돼요? 기울기가 7이야.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6, 접선의 기울기가 4, 기울기가 3, 기울기가 1, 기울기가 2분의 1로 끝난 거야. 기울기 딱 끝났어. 맞냐? 누구를? 얘를 기준으로. 그런데 파란색 선을 바로 넘어서자마자 갑자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변하는 거야. 기울기가 갑자기 기울기가 계속 자연스럽게 변하다가 2분의 1로 딱 끝났는데 갑자기 얄짤없이 마이너스 7인 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갑자기 확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얘를 우리는 뾰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다시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경계 기준으로 기울기를 조사했더니 이 점은 7이야. 이 점은 5야. 이 점은 4, 3, 2, 1, 0으로 딱 끝난 거야. 기울기가. 파란색이 왼쪽에서. 다시 또 왔더니 기울기 다시 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거야. 어때? 숫자 어때요?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죠. 숫자들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부드럽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봐봐. 내가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얘 경계를 기준으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했을 때 A를 기준으로 주말 드라마야.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선 토요일 드라마인 거야.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선 일요일이야. 근데 뭐 한 거야? 남주랑 여주가 갑자기 막 서로 분위기가 좋고 서로 사랑을 하다가 서로가 너무 뜨거운 남을 서로 키스하다 끝난 거야. 드라마에서. 내일이 너무 설레. 딱 봤더니 남주와 여주 싸대기를 때리고 있어. 갑자기. 부드럽지 못하잖아. 뭔데? 방송사고 같잖아. 꼭 마치. 내 말은 봐봐. 얘를 기준으로 여기서가 뭐야?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인 거야. 드라마 끝났어. 여기가 드라마 시작하는 순간이야. 그럼 드라마가 끝나는 그 순간의 기울기를 왼쪽에 있다라고 해서 좌미분계수라고 합니다. 맞냐? 토요일이 끝나고 일요일 날 그 드라마가 시작하는 그 순간. 어때요? 얘를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서 우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럼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 키스하다 끝났으면 다음날 키스하면서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 그러니까 끝나는 순간과 시작하는 순간이 같아야만 드라마가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보자. 한마디로 드라마가 끝나는 순간 어쨌건 파란색에서의 접선이 기울는 거지. 드라마가 시작하는 순간 G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둘이 어때야 돼? 같다. 그래서 2번 뭐 되는 거예요? G'A 이게 우미분계수야. 이거랑 H'A 얘는 왼쪽에 있죠? 필기서에다가 G'A는 우미분계수, H'A는 좌미분계수.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은 연속이어야 되고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야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249번 필기하세요. 그림 한번 그리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y는 fx라고 할게요. 문제를 쭉 읽어봤더니 fx란 말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평균 변화라는 말이 나와 있죠. 평균 변화는 뭐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죠.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구나. 저 빨간색 기울기를 평균 변화를 하는구나. 문제에서 뭐래요? x의 값이 1에서 a까지 변하는데 a는 1보다 크대요.
그럼 1에서 a까지 변한다라는 거는 하나는 x좌표가 1이고 한 점은 x좌표가 a란 뜻입니다. 이걸 1에서 a까지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x좌표가 1이고 여기가 x좌표가 a가 되겠죠. 됐냐? 그럼 얘들아 보자. 암산하자. 얘들아 이 점은 몇 콤마 몇이냐? 1 콤마 1을 집어넣으면 뭐 되냐?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은 뭐 되는 거예요? 이 점은 a 콤마 a를 집어넣으면 a 3승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이렇게 되겠죠. 가능합니까?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x 좌표끼리 빼고 그 다음에 y 좌표를 빼면은 5에다가 4 빼니까 플러스 1 되겠죠. 그게 얼마 되더라? 그게 5다. 양변에 a-1 곱하면 a 3승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5a-5 되고 얘네를 이항시켜서 a 값을 구하는데 조심할 거는 a가 1보다 커야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 두 개 이항한 다음에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a 값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문제 봅시다. 봅시다. 또 그림 그려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 그래프가 fx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점의 얘들아 x좌표 얼마다? 여러분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오른쪽은 4. 그럼 이 점을 바로 좌표를 구하면 왼쪽에 있는 점은 얘들아 마이너스 1, 몇이냐? 암산해봐. 3.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냐? 4 콤마 8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암산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그거랑 그럼 지금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과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미분계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럼 a가 여기서 말한 a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점에 x좌표가 c인데 그 점에서 접선을 찌 그었더니 위에 있는 흰색과 똑같아. 맞냐? 그럼 지금 일단 식을 세우기 위해서 문제에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지금부터 좌변에다가 뭘 쓸 거냐면은 평균 변화율을 쓸 거예요. 이렇게. 됐냐? 그럼 평균 변화 어렵지 않죠? x 좌표끼리 뺀 것 분해 y 좌표끼리 뺀 거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우변엔 뭘 쓸 거예요?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변화율. 그럼 얘들아 얘는 뭐라고 하냐 얘들? 야 A점 미안하다. 왜 이러지 오늘? C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A입니다. 그럼 A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미분계수를 우리 뭐라고 해 여기다가 F'A라고 하잖아. 그치? 얘들아 나왔다. 원함수가 나왔네. 도함수 구하면 되겠네. 얘를 미분하면 뭐 되냐? x제곱 미분하면 2x. 1차는 미분하면 상수항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여기에다가 접점의 x좌표를 집어넣자고. 뭐 되는 거야 여기가? 2a 마이너스 2 되겠죠. 요거 계산은 뭐냐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1. 얘가 1이네? 암산해봐. a 얼마? 2분의 3. 됐습니까? 그래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문제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3h분의 여기를 가만히 봤더니 f에 2 플러스 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복습하면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봤더니 우리는 가운데 같고 양 사이드 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럼 다시 일로 와서 요거 잠깐만 h라고 생각하면 마치 여기서 제가 AH인 거야. 요건 잠깐만 무시하고 뒤에 누가 오면 좋겠냐? 마이너스 FE. 뒤에 누가 오면 참 좋겠어요? 마이너스 FE가 오면 참 좋겠죠. 그래야 좀 있다가 가운데 같고 양 사이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냐?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또 3h분의 또 뭐 되는 거예요? f에 2-h라고 쓰고 원래 있었으니까 여기에 여기도 또 공평하게 마이너스 FE를 또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보자. 마이너스 FE 보세요. 마마 플러스 FE 아무것도 안 쓴 거나 마찬가지죠.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얘를 현재 쳐다보면서 얘를 F'E라고 할 수 없거든. 왜냐하면 양 사이드는 같지만 이 가운데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괄호 안에 얘를 3을 곱하긴 힘들어. 얘를 바꿔줘야 돼. 맞냐 무슨 말인지? 그럼 뭐 되는 거예요? 이 3분의 1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여기가 3분의 1 기어 나가고 그럼 3이 쓱 사라지겠죠? 그럼 드디어 가운데 같고 양 사이드 같네. 뭐 되는 거예요? F'E가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얘도 봤더니 여기가 2, 여기가 2, 양 사이드 같죠? 그럼 가운데 같아야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H야. 여기 마이너스 H, 여기 3H야. 다르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보자.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3은 앞으로 끄집어낼게. 그럼 일단은 3분의 1 되겠지.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할게 이렇게. 대신 여기다 마이너스도 곱해야 되지 이렇게. 공평하게. 맞냐? 그러면 3분의 1은 기어 나갔고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요렇게. 가운데 갖고 양세 같네. 뭐 된 거예요? 플러스로 바뀌고요. F'E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3분의 2 F'E 되고 F'E이 얼마라고 해서 문제에서 얘를 6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6 집어넣으면 답은 4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보자. 우리 아까 그 F'A 미분계수, 뭐 순간 변화율, 이거에 대한 공식을 2개를 배웠죠. 첫 번째 배웠던 공식이 뭐였냐면요. 필기하세요.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라는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1번이었죠, 아까?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가 B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A가 똑같아야 돼. 그럼 지금부터 제가 빨간색에다가는 X를 집어넣고요. 또 A 여기 또 있네, A. 초록색에다가는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또 필기하세요. F'E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이 이렇게 됩니다. 뭐 공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써먹고 봤더니 얘랑 비슷하죠. 그래 얘들아? 대신 조심할 게 얘와 얘가 완전 똑같아야 돼. 다시 문제를 합시다. 문제 한번 다시 써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에 f의 x3승 마이너스 f1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가 얘를 딱 보자마자 언뜻 봤을 때 생긴 꼬라지가 얘랑 되게 비슷하니까 얘를 F'E이라고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라는 거예요? 얘와 얘가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x3승이잖아. 얘는 x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 얘와 얘는 똑같죠. 됐습니까? 그럼 같게 만들어야 돼서 다시 일로 와서 여기가 x3승이잖아. 그냥 미친 척 x3승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여기 1이잖아. 그냥 1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무턱대고. 그럼 내가 분모에다가 x3승 마이너스를 내 맘대로 썼잖아.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분자에다가 x3승 마이너스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난 아무것도 안 쓴 거야? 그리고 사실은 원래 분모에 누가 있었어요? x 마이너스 1이 있었죠. 이렇게. 요거 좀 이해되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보자. 그럼 지금 얘들아 드디어 이 녀석이 뭐가 되냐 이제 f'1이 됩니다. 얘 남았죠? 이 녀석은 인수분해, 요것만 따로 쓸게요. 인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이렇게잖아. 지워지네. x가 1로 가네. 1을 집어넣어라. 얼마냐? 얼마에 1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f'1이 얼마라고 했냐? 2, 3이 6 되겠죠. 됐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봅시다. 보자. 일단은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f'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변화율,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하니까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뭐 되는 거예요?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f의 1 플러스 h를 얘를 이용해서 정리할 거야. 그럼 마치 여기다가 1h, 1h라고 집어넣으면 다시 일로 와서 이 식을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얘들아 얘는 뭘로 얘들아 얘 뭘로 바꿀 수 있냐? 불러봐. 저 왼쪽 식을 이용해서 뭐야 얘들아 불러? f 아니 얘들아 얘가 f1 플러스 h잖아.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불러봐. f1 f h 맞아? 마이너스 1 그 다음 뒤따라오는 마이너스 f1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지워지고 남은 녀석만 다시 정리했더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fh-1 되겠죠. 이렇게. 요만큼은 남았으니까. 맞냐? 일단 정리는 했는데 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겠어. 뭔지 모르겠어. 얘가 뭔데? f'1이잖아. 답이 없잖아. 그치 그런 게. 그럼 다시 문제에서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할게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f'2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2니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랑 h니까 또 여기다가 2h를 맘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 문제에서 모든 실수 xy 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얘들아 얘 좀 다시 불러. 얘를 좀 찢어봐. 뭐 할 수 있냐? f2 f h도 마이너스 1 그 다음 뒤따라오는 마이너스 f2는 이렇게. 또 뭐 하고 있어요? 지워지고 있죠. 다시 한번 남은 녀석만 정리했더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f의 h-1 되겠죠. 이게 얼마라고 해서 문제에서 얘들아 이거 얼마래? 1이래. 여기 1 나와줘. 1이 나와줘. 그럼 얘가 1인 거를 딱 구했더니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이야? 여기 있네. 완전 똑같네. 이거 얼마야? 1인 거야.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누가 더 기울기가 큰 거야? 빨간색. 다시 한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누가 제일 기울기가 커? 초록색. 됐습니까? 좀만 더. 이번엔 기울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누가 더 기울기가 커? 파란색이 큽니다. 보자. 기울기는 항상 비교할 때 반시계 방향 쪽에 있는 게 큰 거야. 반시계 방향 쪽이 큰 거야. 이렇게. 반시계 방향 큰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기억해야 돼요. 가끔 애들 헷갈려 하더라고. 보자. 문제로 올게요. 기억 봅시다. F'A는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거야. F'B는 X좌표가 B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누가 더 크냐? 흰색, 빨간색? 흰색이야. 흰색.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틀렸어요. 중요한 문제 얘들아. 이번 봅시다. 이번에는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양변을 B-A로 나눌게요. 얘들아 B-A 양수야 음수야? 양수. 부동화 안 바뀝니다. 양변을 B-A로 나누면 얘가 B-A분의 FB-FA 얘 나누면 1 되겠죠. 그럼 B-A분의 F-A 무슨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오늘 배웠잖아. 그럼 얘는 이 점과 이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얘가 얘라고. 얘는 1보다 작냐? 맞냐? 맞네요. 왜 맞아요? 얘가 지금 기울기 1이잖아. 얘보다 분명히 어때요? 시계 방향이니까 작잖아. 그러니까 이 어때요? 맞는 말이 되겠죠. 됐냐? 또 보자. 얘들아, 얘가 뭘 의미할까? 얘는요, 원점과 A, F의 이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얘는 뭐 의미하겠어요? 원점과 B, FB. 그러면은 원점과 B, FB야. 누가 더 크냐? 흰색이 크죠? 맞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답은 그래서 니은만 맞는 말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272번 봅시다. x = 1에서 미분이 가능한 걸 찾으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냐 어렵냐? 다 쉬워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게요. 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첫 번째 방법이 그래프 그리는 거였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 보자. 너무 쉽죠? X축이 있어요? Y축이 있어요? 원점을 꼭 지정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좌표가 1인 점이야. 여기쯤에 X가 있겠죠? 부드러워 뾰족해? 부드럽죠? 미분 가능. 실제로 X의 미분은 뭐 되냐? 2X 미분 가능하잖아. 됐습니까? 됐죠? 니은 봅시다. 니은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X축이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만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 할게요. 됩니까? 그러면 X절편이 0이랑 1이잖아.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 여긴 1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변 전체의 절대값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X축 아랫부분을 꺾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X축 윗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꺾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지우면 되겠죠. 됩니까? 1에서 부드러워 뾰족해. 뾰족하죠. 뭡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니은은 안 됩니다. 디귿은 그냥 그래프 그려볼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내 기억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그래프거든. 반비례라고 해서 이렇게죠. 여기를 1이라고 하자고. 부드러워? 네, 부드럽네요. 미분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음 문제 봅시다. 28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일단은 F'E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2를 집어넣고 미분하면 큰일 나요? 뭐 하는 거예요?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됩니까? 그럼 얘 미분하면 F'X는 보자 얘들아. 얘 미분하면 뭐 되냐? 3이 앞으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X 제곱. 또 2가 앞으로 뚝 떨어지면 2랑 2분의 1 곱하니까 1 되고요. 차수가 1 줄어드니까 1차. X를 미분하면 뭐 되냐? 1차는 미분하면 개수만 남는다라고 했죠. 됩니까? 도함수 끝.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도함수에다가 문제에서 F'E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봅시다. 제발 좀 보세요. 아까 우리가 2개짜리 고백고를 미분할 때는 이거 저 좀 보세요. 이거였죠.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3개짜리는 제가 아까 필기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번엔 3개짜리야. 됐습니까? 별거 없어. 그래도 미분할게. 바로 F'X는 첫 번째 거만 미분하는 거야. 얼마야? 1. 첫 번째 거 미분하고 대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대로 이렇게 됐냐? 플러스 이번에는 첫 번째 건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은 얼마냐? 1. 세 번째 거 그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엔 첫 번째 거 그대로 두 번째 거 그대로 세 번째 미분 이렇게 되겠죠. 충분히 응용할 수 있죠. 이 정도면. 근데 뭐 하라고 했어요? F'0을 구하라고 했죠. 굳이 식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0을 집어넣으세요. 그게 편합니다. 얘들 암산하자. 여기다 0 넣으면 얼마냐? 6. 여기에 0 넣으면 얼마냐? 3. 이거 더. 여기에 0 넣으면 얼마냐? 2. 답 얼마예요? 11 되면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28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복습 하나만 하면은 우리가 오늘 뭘 배웠습니까? 미분계수를 배웠죠. 얘 뭐라고 합니까?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변화율. 그럼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정의였었죠. 그럼 우리가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얘는 가만히 봤더니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a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앞에 있는 이 녀석만 썼더니 f에 1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잠깐만 없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얘를 봤더니 여기에 a 플러스 h니까 뒤에 fa가 있죠. 그럼 a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운데 같고 양 사이드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1h니까 뒤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F1이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다시 정리하면 h분의 f의 1-h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f1을 쓸게요. 그럼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f1 마마 플러스 f1 아무것도 안 쓴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시 이 녀석을 봤더니 어때요? 지금 가운데 같고 어때요? 양 사이드 같다.
그럼 얘는 드디어 뭐가 됩니까? 이 녀석은 F'1 되겠죠. 다시 일로 돌아와서 우리 어때야 돼요? 가운데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엔 지금 마이너스 H고 여기는 H니까 분모의 마이너스를 곱하고 공평하게 분자의 마이너스 곱하고, 그럼 드디어 가운데 같고 양 사이드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얘가 F'1 되겠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2배의 F'1 되고 얘만 계산하시면 답이겠죠. 그럼 우리가 미분법을 이용해서 fx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되겠죠.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요 녀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어디로 가요? 0. 1을 집어넣으면 분자 어디로 가요? 분자가 F1로 가는데 분자도 역시 0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분자가 0이 아닌 상수로 간다라면 무한소분의 상수는 뭐가 됩니까? 분자와 분모의 부호를 비교해서 같으면 플러스 무한대, 다르면 마이너스 무한대, 즉 무한소분의 상수는 발산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수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한소분의 상수가 되면 안 되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 부정형 극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여기 있는 fx는 그대로 쓰시고 우리 어차피 여기서 f1이 0이니까 내가 내 맘대로 f1을 이렇게 마이너스 f1이라고 써도 되겠죠.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갑자기 이런 형태로 정리한 이유가 우리가 오늘 배웠던 미분계수 다시 한번 복습하면 F'A는 공식을 2개 배웠죠? 그 중에 첫 번째 공식이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가 이렇게 있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요 B에 똑같은 문자나 숫자가 와야 되고 여기에 A에 똑같은 게 와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가 XXX B 그 다음에 111 얘도 111이죠. 그럼 얘가 뭐 된다? F'A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잘 비교하시면 우린 얘를 F'A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문제에서 얘가 얼마다? 얘가 2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F'A이 얼마다? 2라는 거 알 수 있어가지고 식 하나를 만들어서 조건식을 2개를 만들었네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fx 원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1을 집어넣으시면 f1은 1 더하기 2a 더하기 b-2b 이게 얼마다? 0.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미분할게요. 그럼 미분하면 f 여기다 쓸게요. 저 녀석을 미분하면 F'X는 3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가 되고 이 도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F'L은 3 더하기 4a 더하기 b 그게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식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문자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푸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곡선 위의 점,
곡선 위의 점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곡선 위의 점은 당연히 곡선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x에다가 1, y에 1 대입하면 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식 하나가 만들어지겠네요. 두 번째는 x 좌표가 1인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럼 x 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우린 뭐라고 합니까? f'1이라고 하죠. 그럼 문제에서 이 녀석을 fx라고 하면 됐습니까? 지금 fx가 뭐가 됐어요? x3승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거 알 수 있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하시면 f'x는 3x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이용해야 되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f'1은 3 더하기 a 그게 얼마다?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다. 그럼 a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거를 아까 구했던 조건식에 집어넣으시면 b 얼마입니까? 6이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아까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설명했던 부분 중에 내용이죠. 뭐 한다?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여기에도 마이너스 1 보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보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같다. 왜 같아야 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한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을 그냥 집어넣고 같다. 두 번째는 둘 다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위에 거는 a 플러스 3. 밑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b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위에 거를 미분하면요. 2ax가 되고 아래 거를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3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문자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푸시면 우리는 a, b 구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봅시다. 30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풀었던 문제죠.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이고 나머지는 R이다. 우리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해요? 이런 식을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은 뭐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무슨 식입니까?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개, 인수분해, 통분, 이항분리, 다항식의 나눗셈 이런 것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럼 다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를 뭐 한다고 했어요?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랬더니 몫은 qx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x에다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정체를 모를 qx를 없애기 위해서 이 녀석을 0을 만들면 좋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우변은 얘 때문에 뭐 되겠어요? 0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문자 2개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뭐 한다?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뭐냐면은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좌변을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우변은 x 플러스 1 제곱이라는 녀석과 qx라는 녀석의 고백골 미분이죠. 그럼 고백골 미분은 뭐합니까? 앞에 거를 미분하고, 이게 저 합성함수의 미분이죠. 2가 앞으로 떨어지고 지수가 1 줄어드니까 1. 그 다음에 속미분한 거 곱해야 되는데 속미분함 요 녀석 미분함 얼마예요? 1. 뭐 곱할 것도 없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이번엔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여전히 양등식이니까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좌변은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우변은 이 녀석 때문에 얘가 0, 얘도 이 녀석 때문에 얘가 0, 0 더하기 0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 문자 2개, 요식 하나랑 요식 하나, 식이 2개니까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A, B를 구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3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